그럼 저희가 이 재건축 단지를 처음에 살 때부터 6천만 원 정도 안전마진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최근에 제가 각 출판사에서 제 책을 보시고 서평을 써주신 분 중에서 서점별로 두 분씩 추첨을 하셔가지고 줌 상담을 했었어요. 상담했던 분 중에서 이 이야기를 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였어요.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 같은 입장이신 분들 중에 정말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거의 50대 정도가 되는 주부셨어요. 결혼하시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항상 돈 관리를 하셨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이 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평생 이렇게 주부로 살다 보니까 경제권이 없고 항상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게 스스로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이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연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전업주부님들의 마음에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퇴사를 하고 집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퇴사하고 나서도 부동산 교육이라던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제 수익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면 경제권이 남편에게이기 때문에 항상 남편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 하나 듣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경제권을 지어야 하고 주부들도 가장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가 정말 평등한 공부법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든지 시도해 볼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동산 투자 공부 역시 딱 정해진 원리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누구든 정말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투자라는 영역 자체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에게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렸는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무주택자였고 이분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험에도 가입을 해서 넣고 있는데 이 보험을 지금 중도해도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매달 이렇게 불입을 해야 되는 금액과 그렇게 불입을 해서 나중에 얻게 되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이 돈을 내가 지금이라도 깨서 시드머니에 보태서 투자하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이 돈을 받는 게 더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든지 해지하고 지금 시드머니를 크게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보험을 하고 있긴 한데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있어요. 예전에 못 모르고 매달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보험에도 가입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받게 되는 돈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저에게 실익이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도에 해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최대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도권에 있는 뭐 재건축 단지도 한번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최소 투자금이 3억 이상이 이제 들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에게 철저하게 지금 그렇다면 비규제 지역을 보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서울 수도권도 좋은 곳이 분명 있겠지만 많이 오른 감도 있고 이 정도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요. 정말 대건축 같은 단지들도 투자금이 몇 배씩 더 많이 들게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막 흐름이 온 그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투자금이 1억 정도 드는 곳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흐름이 온 비규제 지역의 재건축 같은 곳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혹시나 괜찮은 것이 있나 싶어서 혼자 한번 찾아봤어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인데요. 최근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건축 단지를 볼 때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의 것을 사는 게 좋긴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단계가 갈수록 좋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19평이 현재 매입을 할 경우에 1억 7천만 원 정도였어요. 시세를 봤더니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KB 시세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9,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1억 7천만 원에서 9,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이 7,400만 원 정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서 관리 처분인가까지 나고 나면 건물이 이제 허물어지게 돼요. 허물어지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그 주택담보대출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럼 9,600만 원을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되면 다시 간평가의 60%를 이주비 대출로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살 때 웬만하면 간평 가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게 이주비 대출까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조합원 분양을 받을 때도 간평가가 높은 곳들이 더 좋은 평형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간평가 같은 경우에 한 1억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살 때 1억 7천만 원 샀으니까 우리가 프리미엄을 구할 때는 처음에 샀던 1억 7천만 원에서 간평 가격이 1억 3천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프리미엄이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만약에 그러면 이 단지가 나중에 조합원 분양을 할 때 3억 정도에 한다고 하면 나는 이 단지를 3억 4천만 원에 이제 사게 되는 셈이에요. 구매 원가가 3억 4천만 원 됩니다. 구매 원가는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안전마진이에요. 이 안전마진은 최근에 그 주변에서 분양했던 신축의 분양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분양했던 신축의 분양 가격이 4억 정도라고 하면 4억에서 3억 4천을 빼게 되면 한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 재건축 단지를 처음에 살 때부터 6천만 원 정도 안전마진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재건축이 정말 좋은 이유가 그냥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확실하게 안전마진을 가지고 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곳들이 정말 낡아서 아무도 살고 싶지 않지만 나중에 이곳이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됐을 때는 정말 다들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돼요. 그만큼 변화의 크기가 크게 됩니다. 항상 저는 변화의 크기가 돈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내가 살 때부터 싸게 샀고 나중에 더 좋은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재건축 같은 곳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게 뭐 단계도 많이 나눠져 있고 처음에 들어가는 돈과 나중에 들어가는 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단순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활용해서 지방 재건축 같은 곳을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단은 투자금 자체가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도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고 남편과 상의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투자에 적극적인 분이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시작할 때 남편이 찬성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계속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데 제가 너무 급하게 남편을 제 생각대로 이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는 남편에게 설득하는 걸 그만두고 제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공부를 하던 책상이 거실에 있었어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동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거실에서 제가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편이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주말에 제가 부동산 임장을 가야 한다 하면 직접 운전을 해주고 하면서 같이 투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부가 함께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편과 저도 이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 각자 이야기를 하게 되고 관심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할 이야기도 많고 더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하신 그분에게 너무 급하게 남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본인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남편분도 결국에는 마음을 열고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말 인생이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투자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지만 일단 내가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면에서도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분과 비슷한 사정으로 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고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